자, 보자.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오면 얘들아 지난 시간에 짚었던 내용이긴 한데 안 적어도 된다. 지난 시간 한 내용이니까. 자, 연속 확률 변수와 자, 확률 밀도 함수인데 자,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면 어떤 변수를 얘기했어요? 그치, 셀 수 없는 변수. 왜? 뭐 때문에 셀 수 없었지? 뭐 값이 없었나? 그치,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변수였어요. 알겠지? 자,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변수. 자, 그렇기 때문에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그럼 그 너무 많은 정보를 나는 표로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로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확률 밀도 함수, 즉 그래프로 주어진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나마 지금 이제 교육과정이 좀 바뀌어서 다행인 건 이산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표에서는 우리는 평균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분산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표준 편차도 구할 줄 알았어야 돼. 그 표들을 이용해서 표가 없으면 표를 그리기라도 해서. 그런데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다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빠졌어. 이제는 확률만 구할 줄 알면 돼. 알겠지?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한테 딱 요거 하나만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주는 함수였냐면 자, 확률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확률이 뭘 의미하는 넓이가 확률을 의미했었던 그러한 정보를 주는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 함수에서 그 그래프에서 x축과 둘러싸인 면적을 확률 값으로 주는 그러한 함수. 우린 그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쌤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범위가 좀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 A보다 같거나 크고 B보다 같거나 작은 범위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어떤 fx라고 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좀 하면 자, 수많은 그래프들이 있을 텐데 그냥 대충 가령 자, 요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좀 생겼었다라고 치면 이것이 때 배울 함수야. 자, 요 녀석을 대충 셈이 좀 A라고 하고 자, 요만큼을 셈이 대충 좀 B라고 하면 자, 뭐 이렇게 뭐 B가 더 갔어도 되고 A가 더 이쪽으로 갔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만 좀 만족을 시켜야 되냐? 그러면 A서부터 B까지 적용이 되는 함수니까 실제로는 그래프가 딱 여기까지만 그려져 있는 건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전체 면적의 값이 항상 얼마다? 1이다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해주고 있으면 돼요. 따라서 P 이 범위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전체 범위에 해당되는 확률값은 반드시 1이었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쌤이 첫 번째로 좀 기억하자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가령 여기를 알파라고 치고 여기를 베타라고 치면 알파서부터 베타까지 자, P 알파서부터 베타까지 x가 베타까지 이 범위 안에서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면 확률 변수 x가 알파서부터 베타 사이에 있는 모든 값 그럼 이게 실수니까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나는 저 녀석이 이제 면적값으로 대체를 좀 할 건데 이 표현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 아직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수학2에서 이렇게 좀 쓰는 표현이 있어요. 저걸 우리가 이제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어떤 그냥 적분 기호인데 곧 배울 거야. 곧 배울 거고 그냥 얘는 넓이를 구해라 뭐 이런 기호예요. 알겠지? 그래서 시그마처럼 밑에다가 알파를 쓰면 알파부터라는 소린 거고 베타라고 쓰면 이제 베타까지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fx에 대해서 이런 말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교재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을 거라서 좀 여러분들이 아 그냥 그런 소리구나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데 실제로 확률 그 통계 쪽에서는 곡선 형태는 이제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아마도 그래프가 이따 문제를 풀어볼 거겠지만 쌤이랑 직선 형태로 주어질 거예요. 그럼 직선 형태면 나는 어차피 도형의 성질 삼각형 넓이라든지 평행 뭐 사다리꼴의 면적이라든지 이용해서 도형의 넓이 어차피 난 구할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에 있어서 불편함은 단 하나도 없어.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가 또 뭐 얘기를 했었냐면 봐봐 얘들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확률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주는 녀석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프가 x축보다 밑으로 그려질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fx는 반드시 양수 쪽만 그래프가 그려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혹시라도 쌤 그러면 저는 어떤 특정한 순간일 때의 확률값을 구하고 싶어요. 어떤 특정한 x가 알파일 때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절대로 물을 리가 없지만 만약에 그냥 궁금하다면 이 녀석의 값은 그냥 대충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자.
정도로 생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지? 왜냐면 그냥 0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이유는 확률 변수 x가 셀 수 없이 많죠. 그럼 뭐 한 진짜 한 2천억 개 이 정도 있었다라고 치면 그 확률 값들이 다 더해져서 1이 되는 거지. 그럼 걔 중에 하나는 정말로 값이 미미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선생님 근데 그 하나가 독보적으로 클 수도 있잖아. 아, 모르지 그거야.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값은 엄청나게 작을 거고 그런 것들이 다 더해져서 1이 됐던 거였기 때문에 특정한 하나를 묻는다면 그냥 그 값은 우리는 0으로 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드문가 들어가든 드문가 빠지든 하나만 들어가 있든 확률값은 안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 요 정도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 정도 내용만 알고 있으면 충분해. 이쪽 파트는. 문제 볼게요. 기본 1번. 한 문제고 나올 하여튼 안 와요. 봐봐. 연속 확률 변수 x가 있대. 아, 셀 수 없는 변수가 있구나.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때 그 녀석이 취하고 있는 값의 범위가 0부터 2 사이예요. 그러니까 범위 준 거지. 전체 면적이 1이 돼야 되니까. 그랬을 때 확률 밀도 함수 fx가 저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럼 우린 끝났네. 여기 x축이 있고요. 여기 y축이 있는데 자 문제에서 fx가 kx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가요?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k가 음수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생기는 녀석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기는 녀석이었을 거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 x값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만 정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쯤하고 여기는 없는 거야 실제로. 여기가 2였으면 여기 값이 얼마? 2k였겠지 뭐.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쌤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전체 그 범위에서 정의되고 있는 이 면적의 총합. 그럼 얘가 확률의 총합인 거니까 이 면적값이 얼마면 돼? 1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지? 그럼 따라서 요 면적은 2k를 연화도 되나? 삼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값이 1이면 되는구나. 따라서 나는 알았네. k 값이 얼마라는 걸? 2분의 1이라는 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나한테 뭘 물었냐면 네가 그렇게 k 값을 구했으면 확률 값을 다시 좀 구해줘. 0보다 같거나 크고 x가 2분의 1일 때까지. 근데 봐 얘들아 이거를 푸는 방식은 정말 여러 방법이 있거든요. 내가 잘 들어 두 가지로 보여줄 건데 k가 2분의 1이래.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얼마인 거야? 아 반응이 느렸네. 여기 얼마인 거야? 1이잖아. 그럼 k가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땡땡땡땡땡 해서 여기 2분의 1이 한 이 정도일 거 아니냐? 그럼 2분의 1을 넣었을 때 여기 값은 얼마겠어 당연히? 4분의 1이겠지. 두 개 곱하면 얼마? 8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16분의 1이었겠지. 그러니까 답은 16분의 1이어서 2번이거든요. 이해하시는데 안 어렵죠? 그런데 실제로 이 값을 굳이 구할 필요가 있었냐 없었냐? 없었지. 왜냐면 자 길이비가 1대 4야. 닮은 비. 넓이비는 1대면 16. 뭔지 알죠? 닮음일 때 길이의 비가 1대 3에 넓이비는 1대 16이잖아. 길이비 제곱비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삼각형과 저 큰 삼각형 서로 이미 뭐야? 닮음이죠. 그럼 닮음비가 1대 4니까 넓이비는 16분의 1 정도 가져갔겠지. 그러니까 나는 16분의 1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저렇게 직선 형태일 때는 비율로 구하려고 하는 생각도 하셔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다. 발전 3번 체크. 일단 풀어보자라고 하면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5번 하나만 나랑 할게요. 이제 한 문제 정도 본 거니까 한 문제만 더 보자. 내용이 진짜 짧아요. 별게 없어. 이게 끝이야. 요 세 번째 파트 내용은. 자 이렇게 좀 있고 지금 보니까 그래프가 뭐 대충 요렇게 흘러가다가 요렇게 온 녀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 정도라고 나와 있고 여기 A라고 했고 자 여기가 B네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자 뭐 0부터 2분의 A까지의 확률이 2분의 B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 나는 전체 면적 무조건 항상 전체 면적 가로가 A 세로가 B 그러면 A 곱하기 B
이 값이 얼마면 되냐면 2면 되겠지 얘들아. 쌤한테 무슨 말인지 했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자 0부터 2분의 a까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봐. a가 여기 있으니까 2분의 a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원래 잘 모르지. 이건 그냥 그림으로 그려진 거니까. 근데 나는 그냥 대충 2분의 a가 한 이쯤이라 생각을 할게요. 무슨 말인지 하죠? 그냥 2분의 a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절반 정도니까 한 대충 이 정도려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근데 얘기 잘 들어? 쌤 뭐 할 거냐면 여기가 2죠. 그때 여기가 얼마야? b죠. 2대 b인 거네? 그러면 요가 얼마야? 4분의 1인 거네? 봐봐. 다시.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아마 나는 이 넓이 구하려고 하는 거였겠지 얘들아. 왜 문제에서 이 면적이 2분의 b라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2분의 a를 그냥 대충 요 정도로 찝은 건 이해하지. 그냥 대충 잡은 거야. 그럼 이제 나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여기의 값을 찾는 거야. 이때 y좌표를. 그러면 봐.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조금 좀 헷갈린다면 가장 그냥 편한 건 요 직방 구하는 거야. 요 직선의 방정식. 그럼 기울기가 이거 2 갈 때 b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y는 몇 x? 2분의 bx죠. 쌤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럼 거기에다 그냥 뭐 넣으면 돼? 2분의 a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4분의 얼마? ab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또는 2대 b니까 2분의 b인 거잖아. 그럼 2분의 b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2분의 b를 곱한다라고 방금 생각을 해도 되고. 편하신 대로.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내가 세울 수 있는 식은 요거 첫 번째로 세웠고 두 개 곱하자. 그럼 두 개 곱하면 8분의 뭐야? a 제곱 b죠. 곱하기 2분의 굳이 안 할게요. 그럼 이 값이 얼마란 소리야? b란 소리인 거 돼요? 이해했지? 왜? 문제에서 0부터 2분의 a까지 면적이 2분의 b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b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리고 나면 bb 약분시키자. 따라서 뭐 없지 얘들아? 계산 문제야. a제곱 얼마? 그렇지. 그럼 여기서 양변 제곱합시다. a제곱 b제곱이라고 하는 색이 4죠. 근데 a제곱이 8이었으니까 b제곱은 얼마? 뭐 이렇게 푸는 문제였겠지 뭐. 말 이해했지? 도현아? 오케이. 돈 이해했지? 괜찮지? 그래서 문제에서 a제곱과 4b제곱 더하라고 얘기했으니까 4b제곱 하면 답은 10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자 6번 하나만 좀 체크하시고요. 지금 기본 2번 보자. 한 두 문제 정도만 풀어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거야. 자 일단 기본 2번을 좀 보면요. 연속 확률 변수 x가 있대요. 근데 그 녀석이 갖는 값의 범위가 취하는 범위가 0보다 같거나 크고 x가 3보다 같거나 작대. 오케이. 그럼 이 범위에서의 전체 확률 값은 1이다라는 거 항상 염두해 놓고. 자,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보다 같거나 작을 때의 확률과 2보다 같거나 작을 때의 확률 값이 있는데 그랬을 때 그 녀석이 저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래요. 끝났네? 봐. 야, 1보다 같거나 작을 때의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2보다 같거나 작을 때의 확률이 있는데 애직 안 하면 누가 큰 거야? 애직 안 하면 얘가 더 큰 거지. 당연히 얘가 더 클 리는 없어요. 얘가 변수를 더 많이 꼈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얘가 갖는 변수를 내가 다 갖고 있잖아. 뭔 말인지 했죠? 근데 1부터 2까지 확률이 0일 수는 있으니까 이제 같거나 크다 정도겠지만 크기가 역전될 리는 없어. 말뜻 이해했지? 자,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6x제곱 마이너스 5x 자 더하기 1은 0 인수분해 합시다. 그럼 얘는 2x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값이 0이래요. 따라서 x의 값은 2분의 1과 3분의 1이니까 너가 얼마? 2분의 1 너가 얼마? 3분의 1이었겠지.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p 1보다 같거나 크고 2보다 같거나 작을 때 확률을 구하래. 혹시 이런 느낌 드시나? 자, 이 확률을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어차피 전체 범위가 이거였으니까 0부터 3 사이 자, x가 2보다 같거나 작을 때 확률에서 x가 1보다 같거나 작을 때 확률을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는 거. 빼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쌤 여기 그러면 여기 1 등호 들어가는데 여기도 등호 들어가니까 여기서 1 빼면 1 빠지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 안 중요해? 그렇게 안 중요한 거야. 하나 정도는. 알겠지? 뭐 말인지 했죠? 따라서 그냥 2분의 3분의 빼면 되는 거니까 답 얼마?
이렇게 풀어주면 됐습니다. 답은 2번. 괜찮으시죠? 두 문제 풀어보고 다 맞추면 시작. 잘 풀어봐. 오지긴 했지. 자, 얘들아 6번 보자. 그 3번 안 해도 되죠? 3번은 괜찮지. 6번도 뭐다 어렵진 않은데, 왜냐면 6번이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금쯤 이제 아마 보통은 해석들을 할 거라서 6번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4 더하기 x가 f의 4 빼기 x라고 나와있네. 서윤이가 한번 얘기해보자. 머리 매설려놔. 4에서 x만큼 더 한 거랑 4에서 x만큼 뺀 게 항상 같아. 뭐 이런 말이잖아. 4에서 x만큼 더한 거랑 4에서 x만큼 뺀 게 항상 같아. 뭐 대칭? 4대칭. 그래서 이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 쪽에서는요, 굳이 문제를 꼰다고 하면 이렇게 그냥 그래프를 살짝 좀 틀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조금 생각하게끔. 그래서 그럼 얘들아 봐. 쌤, 저 그래프 그러니까 4대칭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0부터 8 이하의 값을 취한다고 맨 첫 스타트에 나와있죠. 0부터 8이라고. 근데 4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래프가 그냥 뭐 세면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고 치지 뭐. 그래서 여기가 4인 거지 뭐. 대칭인겨.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8인 거야. 꼭 이렇게 생길 필요 없어. 그냥 아무거나 하나 그린 거고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되게 잘 듣자. 7보다 같거나 작을 때, 그럼 7이 한 이쪽 어디가 있을 거잖아. 그럼 이만큼 있을 때 이게 이제 7보다 같거나 작을 때 확률이야. 말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같거나 작을 때 확률. 오케이, 가자. 여기 얼마일까? 1이겠죠. 왜? 지금 나는 이게 4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 말들 이해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7이었으면 똑같이 들어가면 여기가 1이었을 텐데, 천천히 할게. 잘 봐. 1보다 같거나 작을 때 확률이 있어. 1보다 같거나 작을 때 확률.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잠깐 a라고 할까요? 그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됐지 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7보다 같거나 작을 때 확률은 1보다 같거나 작을 때 확률이 몇 배래? 그러면 이만큼은 몇 a야? 이만큼은 5a인데 지금 현재 여기 안에 있는 요만큼은 그러면 4a였겠네? 왠지 이해했죠? 그치? 그럼 전체가 몇 a였던 거야? 6a고 6a가 얼마면 돼? 1이면 되는 거지. 이런 느낌.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4부터 7을 물어봤네. 끝? 자, 그럼 4부터 8까지는 얘들아 확률값이 얼마겠어? 4부터 8 절반이니까 2분의 1이겠지. 그럼 따라서 2분의 1에서 뭐 하나 빼면 돼? a 하나 건져가시면 되는 거니까 빼기 6분의 1인 거 돼요. 그럼 따라서 이 값은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어. 조인이 이해했냐? 괜찮아? 돈 이해했어? 다시 봐. 다시 한번 좀 복귀할게요. 자, 문제에서 4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기를 했고 0부터 8까지 정의가 되고 있고, 나는 전체 범위에서의 확률값은 무조건 1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7보다 같거나 작을 때 확률이 1보다 같거나 작을 때 확률의 5배래. 그럼 나는 1보다 같거나 작을 때 확률을 잠깐 a라고 놨어. 그럼 어차피 대칭이니까 1보다 같거나 작을 때나 7보다 같거나 클 때나 똑같을 거야. 대칭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a면 여기가 a야. 그리고 나서 7보다 같거나 작을 때 확률은 그럼 5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5a인데 여기가 a니까 남은 부분이 4a였겠지. 그럼 a고 4a고 a니까 전체가 6a고 그 값이 1이어야 되는 거니까 나는 여기서 a의 값이 6분의 1이라는 걸 찾았어요. a의 값이. 그럼 a의 값이 6분의 1인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4부터 7을 구하라고 했어. 4부터 7. 그럼 나는 뭐냐면 4부터 8에서 a 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근데 4부터 8은 전체의 절반이잖아. 그러니까 전체의 절반이니까 2분의 1이었겠지. 그럼 거기에서 a 하나 빼면 되는 거니까 6분의 1 하나 빼서 3분의 1 이런 느낌이 되지. 시간이 괜찮아. 오케이. 되세요? 서화돼요? 처리돼요? 적용이 되지? 오케이. 고생들했습니다. 여기까지.